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The Devil is in the Point, Weekly Semi-Supervised Instance Segmentation via Point Guided Mask Representation 이라는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요. 인트로덕션에서 좀 기초적인 걸 말씀드린 다음 오버뷰를 보고 이 방법론에 대한 좀 상세 정보를 보고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은 CVPR 2023에 투고된 논문이고요. 2024년 7월 14일 기준으로 17회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점으로는 카이스트랑 네이버 분들이 투고한 논문입니다. 뒤에 컴퓨전 매트릭스 관련 부분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약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약간 이 컴퓨전 매트릭스에서는 이 true positive라고 했을 때 그걸 실제 정답으로 예측하는 거. 이거와 false negative는 실제 정답을 오답이라 예측하는 부분, 그리고 false positive는 실제 오답을 정답이라고 예측하는 부분. 이 부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셔서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모든 단일 픽셀을 클래스 레이블 할당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차차차차차 이렇게 하는 거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차일, 차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파노틱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병합돼서 사용하는 그런 세그멘테이션 방식입니다. 네.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슈퍼바이즈 러닝은 목표 값이 제시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목표 값이 제시된 데이터가 얼마나 제공되었는지에 따라서 풀리 슈퍼바이즈드 러닝,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풀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모든 데이터에 라벨이 존재하는 건데요. 이 라벨을 활용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이 모델의 성공이 어노테이티드 데이터에 의존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라벨링이 잘 돼 있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이건 약간의 라벨이 잘 된 데이터와 언라벨 돼 있는 데이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라벨링이 잘 되어 있는 데이터로 기본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언라벨드 데이터를 기본 모델로 예측한 다음에 그걸 다시 다 합쳐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은 윅 라벨리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요. 윅 라벨리드 데이터는 약간 라벨이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노이즈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위클리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이 방식은 라벨링이 잘 된 데이터 조금이랑 그 다음에 약하게 라벨되어 있는 데이터 다수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랑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을 결합한 방식인데요. 본 논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단 라벨링 기법에 대해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풀 마스크는 각 픽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면서 세그멘테이션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라벨링 방식이고, 이미지 라벨은 그 정확한 위치 없이 이렇게 홀스, 펄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라벨링 방식입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포인트 레벨은 그 객체의 중심이나 특정 위치를 점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전체 객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벨링에서 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간단하게 어노테이션 작업이 가능한데요. 실제 어노테이션 타임을 이 논문에서 측정을 했는데 풀마스크로 할 때는 한 이미지당 239.7초, 그리고 이미지 레벨로 했을 때는 20초 정도, 포인트 레벨로 했을 때는 23.3초 정도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지 레벨은 정확한 위치 정보, 빠르긴 하지만 정확한 위치 정보가 같이 들어있지 않아서 포인트 레벨에서는 위치 정보도 있고 빠르기도 해서 이걸 한번 사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포인트 레벨에 대한 정의는 각 마스크 이미지의 중점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릴레이티드 워크는 위클리 세미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트 디텍션이 있는데요. 그냥 이 부분은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포인트 라벨을 이용한 연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티베이션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메소드에서 다 라벨링 잘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성능이 뛰어난 성능을 달성해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완벽하게 라벨링 할 때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어노테이션 코스트를 감소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과 세미 슈퍼바이즈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델들의 성능이 풀리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좀 큰 격차가 존재해서 이걸 포인트 라벨을 이용해서 비용도 줄이고 격차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보겠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존 방법의 문제점으로 꼽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프레임워크에서는 두 단계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프로포즈 브랜치고 두 번째 단계는 마스크 브랜치입니다. 일단 프로포즈 브랜치에서는 박스나 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객체가 있을 만한 곳을 이렇게 후보 영역을 식별해가지고 인스턴스 프로포저를 생성을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 생성된 걸 바탕으로 그 영역에서 마스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2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프로포즈 브랜치에서 인스턴스 프로포즈를 생성하지 못하면 이 마스크 브랜치에서 인스턴스 마스크를 생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수도 라벨을 생성해서 학습에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수도 라벨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컨피던스 트레시홀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컨피던스 트레시홀드가 0.1일 때, 즉 낮게 설정한 경우에 감지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감지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더 많은 객체를 감지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도 객체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즉 FP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R에서는 0.5를 트레시홀드로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잘못된 객체 인식을 줄이면 실제 객체, I처럼 실제 객체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져 FN이 증가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FP랑 FN이 약간 하나를 줄이면 하나가 올라가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최적의 트레시홀드를 정하는 게 어렵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문제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프레임워크에서
그 프로포즈 보틀렉 병목 현상에 대한 문제였고, 그리고 셀미 슈퍼바이즈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서 FN과 FP의 트레이드 오프 문제를 그냥 포인트 라벨로 써서, 포인트 라벨은 true positive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걸 포인트 라벨을 활용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논문은 모델에 대한 그런 논문이 아니라 약간 새로운 방법론, 라벨을 쓰겠다라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논문이어서 모델에 대해서는 설명이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델의 잘 라벨링된 마스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그 잘 라벨링된 정보가 없어도 그 포인트 라벨 하나만 있으면 마스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단 모델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풀리 라벨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티처 네트워크를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도 라벨을 얻습니다. 그 수도 라벨을 2단계에 넣어가지고 그 풀리 라벨과 수도 라벨을 합쳐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수업이 어디서 나와요? 수도 라벨이 이렇게 티처 네트워크에서 학습돼가지고 나오거든요. 이 마스크 리파인트넷은 학습이랑 약간 상관없고 그냥 약간 보정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면 스텝 1에서 풀 마스크가 그 코스 마스크인가요? 수도 어, 마스크인가요? 풀 마스크가? 아니,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학습 그래도 그 비교를 해서 백프로페이션을 하거든요. 그 비교를 위해 가지고 저 정답 마스크이고 이 부분에서 나온 걸 수도 마스크라고 1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2단계에서는 여기까지 온 걸 수도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저 아웃풋의 파란 부분만 그 수도 마스크인 건가요? 파란 부분 이거 말씀이신가요? 네, 아니요. 이거는 그 인스턴스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사람이랑 약간 이런 감자 같은 게 있잖아요. 먹는 거 먹고 있는 부분과 사람이 있는데 이 초록색 부분은 사람을 인식한 거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 먹는 그 부분을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각 인스턴스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생성된 겁니다. 저 아웃풋이 수도 마스크라는 건 네네. 네. 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일단 티처 네트워크가 풀리 라벨디드 데이터만으로 트레인을 하고요. 여기서 어댑티드 피라미드 레벨 셀렉션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처 네트워크의 이 아웃풋과 그라운드 트루스를 비교해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이 진행이 되고요. 이 마스크 리파인넷은 여기서 티처 네트워크에서 나온 러프 마스크랑 이미지랑 이 포인트를 히트맵으로 변환해가지고 그걸 다 결합한 다음에 네트워크에 입력됩니다. 그래서 아웃풋이랑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비교를 통해 프로파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스텝 2에서는 이제 수도 라벨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미 1단계에서 학습된 티처 네트워크에 이미지랑 포인트 라벨을 넣어서 똑같은 1단계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도 마스크가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수도 마스크랑 원래 있던 풀리 라벨디드 데이터를 결합해가지고 같이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넣어서 트레인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어댑티드 피라미드 레벨 셀렉션이 아까 1단계 티처 네트워크에서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FPN, 즉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그거를 조금 변형한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일단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뭔지 살펴보자면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레졸루션으로 나눠가지고 피라미드 레벨을 이런 여러 개로 나눠서 사용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즉, 이렇게 레졸루션이 높을수록 작은 객체까지 인식 가능하다라는 그런 효율성이 있고요. 대신 여기서 여러 레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 프로포저에서 적절한 레졸루션 레벨을 추출하지 못하면 실제 객체 크기에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여기 적절한 걸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이 높은 이 레벨에서 추출하면은 세밀한 부분까지 너무 잘 들어있기 때문에 마스크가 노이즈가 많아지고 약간 장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레졸루션이 낮은 레벨에서 추출하면 좀 큰 것들을 잘 인식해서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마스크를 생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댑티드 피라미드 레벨 셀렉션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각 레벨의 레졸루션을 따라서 포인트 라벨의 좌표를 리스케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인스턴스 프로포즐이랑 컨피던스 스코어를 추출합니다. 그 컨피던스 스코어 중에 이렇게 레졸루션이 많이 레벨마다 꼽은 다음에 컨피던스 스코어를 추출한 다음에 여기서 0.88로 가장 높은 이 피라미드 레벨을 사용하겠다 해서 여기서 이제 수도 인스턴스 마스크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만 사용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스크 리파인먼트 네트워크인데요. 이 부분은 fully labeled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고요. 이 fully labeled 데이터가 매우 적은 경우, 이미지의 1%, 5% 이 정도 됐을 때 효과가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서 보시면 러프 마스크는 이렇게 한 번에 다 세그멘테이션 했는데 리파인드 마스크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동물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밑에서도 보드가 옆에 것까지 됐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보드만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입력 소스가 마스크, 이미지, 그다음 포인트 라벨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안에서 이뤄지는 입력 전처리는 일단 각각의 인스턴스 영역에 대해서 크롭하고 리사이즈를 해서 더 작은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라벨을 2D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해서 히트맵으로 변화합니다. 이를 통해서 포인트 주변 영역을 좀 더 강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든 러프 마스크와 이미지 히트맵으로 변환된 포인트 라벨을 다 결합해가지고 마스크 리파인넷에 넣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FPN 아키텍처와 동일하고요. 여기서는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검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레졸루션 피라미드 레벨에서만 아웃풋이 생성하게 됩니다.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여기서 데이터셋은 코코 20H 데이터셋과 BDD 100K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위클리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 보니까 풀리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서셋을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코 10%면 10%의 풀리 라벨디드 데이터와 나머지는 포인트 라벨디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은 에버리지 프리시즌과 어노테이션 하는 것을 어노테이션 비용을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라벨링 하는 시간을 같이 제시했습니다.
베이스 라벨은 솔로 V2라는 포인트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여기서 성능을 보시면 이 회색이 fully labelled 100%가 있을 때 39.7%를 보였는데 이 모델에서 제안한 fully labelled 데이터와 포인트 labelled 데이터와 그 마스크 리파인넷까지 다 적용했을 때 38.8까지 보인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빨간색 부분을 먼저 보시면 fully labelled 데이터를 5% 사용하고 그 다음에 unlabelled 데이터를 95% 사용했을 때 세미 슈퍼바이즈는 25.6%의 성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세미 슈퍼바이즈드에서는 fully labelled도 5% 사용하고 포인트 labelled를 95% 사용했을 때 33.7%의 성능을 보여가지고 5% fully labelled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세미 슈퍼바이즈드 메소드보다 8.1%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 파란색 쪽을 보시면 이 바로 옆에 35.5%와 35.8%로 성능이 유사한데요. 근데 여기서 세미 슈퍼바이즈드랑 위클리 세미 슈퍼바이즈드랑 비교해 보시면 라벨링 버젯이 68.5데이즈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을 보시면 fully labelled 세미 슈퍼바이즈드는 fully label을 30% 사용했고 위클리 세미 슈퍼바이즈드는 fully label을 10%를 사용했는데도 두 개가 성능이 비슷하고 라벨링 버젯도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를 사용했을 때, 20% 사용했을 때, 50% 사용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5%만 사용해도 그렇게 크게 엄청 다르지 않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클루전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코스트 이피션트가 굉장히 강조된 논문이어서 여기서 포인트 라벨을 믹 슈퍼비전으로 활용해서 위클리 세미 슈퍼바이즈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제안했다고 정리하고 있고요. 논문에서 직접 제시한 한계점으로는 언라벨드 이미지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직접 활용하는 한계가 있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이미 언라벨 데이터 사용하지 않았나? 언라벨 데이터보다는 믹라벨을 사용해가지고 포인트에 한계는 있으면 잘 되는데 아예 없으면 쓰기 조금 어렵습니다. 위클리 라벨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 네.